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곳 여러분 5시 30분만 되면요. 함께 장외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 또한 다양한 이야기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형주의 한국 장외 주식 오늘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장님,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장외 주식은 여전히 거래되고 있고 오늘 시장 또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6월 달 한 달에도 새로운 종목들이 공모주 시장에 열리고 있고 장외 주식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차고 좀 더 내실 있는 정보를 얻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정보 꼭 얻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간의 시장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드디어 조금씩 IPO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좀 브리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무신사 대표가 사임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주간 뉴스를 보면 무신사 대표 조만호 대표님께서 네. 사임을 했습니다.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신사라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남성 중심인 우신사는 여성 중심인데 과도한 쿠폰 반응이죠. 네. 쿠폰 반응을 통해서 우신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라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무신사도 사용이 가능하다. 남성들의 역차별 논란에 네. 휩싸였죠. 그러면서 단호하게 사임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 조만호 대표는 오랫동안 사임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해왔고 이번 절차 사임을 통해서 이사의 의장으로 가면서 좀 더 해외 진출을 위해서 좀 더 강폭을 높이겠다. 또한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 일부 한 500억 정도를 매각해서 신사업 투자에도 나가겠다. 그러면서 좀 더 유능하고 비대해진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유능한 CEO를 모시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임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부 그 대기업들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작은 실수라도 자기가 책임지고 나가는 모습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책임져가는 모습과 함께 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토스 남는데요. 투자 우리가 알고 있는 토스죠. 우리가 비바 리퍼블리카가 네. 운영하고 있는 토스뱅크가 드디어 국내 은행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카카오뱅크, K뱅크 세 번째로 토스뱅크가 드디어 인가를 받고 아마 9월 달에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비바 리퍼블리카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인터넷 시장 우리가 그렇습니다. 100명 중에 5명만 은행에 가고 있다. 나머지 95명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토스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받으면서 토스뱅크를 최대 주진 30%를 넘게 갈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마켓컬리와 오아시스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켓컬리 오아시스 네. 하면 정말 신선 제품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러나 맞아요. 워낙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이 두 회사가 IPO에 돌입을 합니다. 이미 마켓컬리도 그렇고 오아시스도 그렇고 이 두 회사들이 주관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주관사를 선정했다는 것은 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상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투자증권을 선정한 오아시스와 제프 모건이나 모건스테리를 선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켓컬리 국내 상장뿐만 아니라 해외 상장까지 노크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은 쿠팡 이후의 이커머스 시장의 양대 산맥들이 시장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번 9일 날 ABC보다 청구를 했죠 어제. 네. 그래서 이 회사도 상장 절차를 돌입하면서 아마 상장돼 있는 LG화학 주가도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큰 대여주로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9일 날 ABC보다 청구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공모주 시장에 등장할 것입니다. 에이프로젠이죠. 바이오시뮬러 회사입니다. 비상장에 남아있는 유니콘 기업입니다. 네. 에이프로젠도 적자 기업이었죠. 그러나 작년에 쿠팡이 미국에 가면서 이제는 거래소도 적자 기업도 상장시키다 미래의 상장성에 있다면 그래도 아마 쿠팡 이후에 이 적자 기업이 최초로 상장되는 기업이 될 거라 보고 있고 에이프로젠이 하면 9월 정도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으면서 주가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네, 확실히요.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좀 IPO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 계속해서 좀 모으고 있으실 텐데 이런 이슈들을 동향을 잘 아셔야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생명이잖아요.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움직임도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한 주간 소장님. 시세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ENG가 115만 원입니다. 주식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관사 선정이 계속 더뎌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은 5월 말쯤 되면 주관사 선정이 될 걸 알았는데 아직까지 주관사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마 공모가 선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사 선정이 더뎌지면서 주가는 계속 밀려서 115만 원까지 135만 원짜리 주식이 115만 원 한 달 가격이 계속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네. LG CN에서 변동 없이 8만 5천 원을 찍겠고요. 카카오뱅크 상장을 앞두고 있지만 9만 5천 원을 찍겠습니다. 오랜만에 크래프톤이 한 10,000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단주거래 있지만 그래도 이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이 두 개가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개가 살아야 시장 전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공모시장이 좀 이게 투자 심리가 좀 냉각되고 네. 있습니다. 냉각된 상태에서 현재 모든 IP를 앞두는 주식들 좀 밀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거래소 코스닥 우리에 있는 형들이 좀 좋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생도 힘들게 더디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닛이 네. 11,000원 정도 올랐는데 71,500원 올라. 누닛이 아마 2주 후에 2월 달에 제출한 기술도 심사 평가가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2월이면 5월 정도에 나오는데 네. 평가 기간을 좀 늦게 잡았답니다. 늦게 잡다 보니까 아마 2주 후 안에 공개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뭐 심사 통과는 무난하다가 네. 이렇게 보고 A와 AA를 받을 거라 예상을 해보고 오, 있습니다. AA? 그래서 네. 누닛의 주가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두나무 두나무. 변동 없이 사시면 요즘 비트코인 정말 오르락 내리락 예, 크지 변동이 않습니까? 있죠. 그러나 이 두나무라든가 두나무와 쌍두같은 빗썸이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과도하게 좀 떨어지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한 28만까지 올라온 모습 보였고요. 바디 프렌드도 15,500원까지 왔습니다. 바디 프렌드도 상장을 하반기라 내년 초에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큐라트가 14,500원, 마이너스 200원인데 이 큐라트 회사는 여러 번 재차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왜 좋은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큐라트스는 올 하반기 기술적 심사 청구를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미 결핵 백신에 대해서는 이미 이상을 완료한 상태에서 시각청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게 구축돼 있고 국내 제약사 중에서 mRNA, 네. 말 그대로 백신을 개발하는 가장 큰 시설 확충에서 1년에 연 20억 톤주, 바로 생산 완제품이 8억 톤주를 생산할 수 있는 대단히 공장을 완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더나와 화이자가 원액이 생산되면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큐라티스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을 보시면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네. 에이프로젠이 앞서 말한 대로 거래소의 적자 기업 최초인데 요즘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네요. 예, 그래서 28,500원까지 치고 왔고요. 네.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이프로젠이 바이오 시뮬러 회사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에이프로젠이 상장했을 때 그 파괴력은 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을 저도 1조, 낮게는 1조, 쟤는 높게는 5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폭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심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말한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 은행 허가를 받았죠. 이 주식도 은행 이후에 영업 상황을 보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네. 앞서는 무신사 대표자가 사임했지만 변동 없이 150만 자리를 네. 지켰고 야놀자 변동 없습니다. 요즘 야놀자가 가장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의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기록들.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호텔에 어떻게 여인숙에 우리가 모텔에 종업원에서 10조 이상의 기업을 이끄는 기업으로 탄생한 거 예. 상당히 입지전적입니다. 그러나 야놀자의 수익성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현대아산이 남북 경업주로 21,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시세표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의 시세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부분은요. 이제는 좀 주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사실 한 주 동안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사실 한 달 동안 좀 심심했잖아요. 이번 한 주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5월장이 정말 우리가 저희 뭐 비상장주로 1990년부터 현재까지 하는데 가장 힘든 장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실종이 됐고 매도 매수 우리가 SKI한테 직격탄 예. 이런 것들 같이 맞물리면서 실은 장애 주식은 거의 휴점 상태였습니다. 6월 첫째 주가 열리고 있지만 아직도 그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개별주들이죠. 현대 오일뱅크가 50일 신고가를 기록한 것처럼 간헐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매수와 매도가 실종된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예, 예. 그래도 여러분 좀 그런 투자에 대한 지혜 잊지 마시고 꼭 함께 공략해 보실 수 있는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하고요. 여러분이 궁금했던 질문들 해결하러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 고민되는 부분들 있으시다면요. 저희 쪽으로 질문 남겨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러분 이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잖아요. 거기 댓글창도 활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소영주의 장외주식 상식투자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 댓글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많이 여러분의 궁금증 오늘 이 시간 함께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저희가 해결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건데 장외 주식 투자 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나요? 라는 기업인데 소장님, 이제 이 질문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상장 의지가 있는지를 봐라. 당연하죠.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첫 번째가 상장 의지입니다. 비상장 회사는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오너나 네. 회사가 상장 의지가 강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 그대로 잠자는 주식이 된다. 투자를 잘못한 거겠죠. 네. 제일 첫 번째가 상장 의지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볼 때는 우리가 3대 요소를 봅니다. 네.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이 세 개를 보겠죠. 기본적으로 안정성, 성장성, 수익 중에서 우리가 비상장에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이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성장성에 무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가치도 볼 필요가 있겠죠. 이 현재적 가치를 보는 기준은 바로 기관의 투자 여부입니다. 기관이 투자하는 회사에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비대칭 속에서 기업을 옥석을 가려서 찾아내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 기관이 그 역할을 좀 해줍니다. 기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거, 50억, 많게는 200억까지 들어가는 게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 심사역들이 심사숙고해서 회사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차적으로 여가 과정이겠죠. 그래서 기관이 투자한 기업에 반드시 들어가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 이런 기업에 투자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기관 역시 이제 성공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관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장 의지라든지 재무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 아마 다 살펴보기 때문에 기관이 과연 투자를 했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Q&A도 한번 볼게요. 자, 공모주 중복 청약이 금지됐잖아요. 네. 자, 그러면 장외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우리가 공모주 중복 청약은 돈이 많은 거대한 자본가들이 한 6군데 모든 네. 주관사에 다 들어가서 다 신청을 맥시멈으로 걸죠. 예. 공모주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의 힘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50%를 빼왔죠. 균등배분을 뺏어봤는데 예. 그래도 공모주 중복 청약이 금지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거대 자본가들이 시장에서 공모주를 사지 못하기 때문에 상장되는 시장인 장외 주식 시장에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외 주식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자세로 나가기 때문에 분명하게 장외 주식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모주 주식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본을 갖고 있고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모주 주식을 사기 위해서 상장 전인 장외 주식 시장을 녹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주관사 계좌 만들기가 참 열풍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는데 장외시장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할 때 이렇게 전문 중개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뒤통수 맞을 일 없어야 되는 거니까. 주의해야겠죠. 네, 주의할 점 없을까요? 예, 있죠. 기본적으로 장외 주식을 거래할 때 이렇습니다. 네. 장외 주식을 거래할 때 개인이 쉽게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외 중개업체가 개입되는 이렇습니다. 돈이 먼저 아니면 주식이 먼저. 이 문제 때문에 중개업체가 개입되는데 우리 중개업체가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개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업무를 대행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리가 증권 플러스 실은 서울거래소 이 두 개는 이제 탄생한 지가 1년, 2년 미만이 미미한해서입니다. 그동안에 거의 90%는 사설 사이트에 있는 38 커뮤니케이션, P스탁, J스탁 이 3대 사이트에서 중개업체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체를 믿고 돈을 보내고 주식을 보내면서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갔죠. 그래서 이 증권 플러스라든가 또는 서울 거래소 말고 안전하게 중개업체들 만나서 거래하는 방법은 제일 우선 원칙은 선입고 주식을 먼저 받는 겁니다. 주식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부스나 서울 거래소만큼 안전합니다. 네. 다만 우리가 중개업체를 이용할 때는 과도한 중개 수수료. 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거래 사이트, 장외 중개 거래 사이트 최소 4군데 이상은 살펴봐서 적정 가격을 본인이 제시합니다. 왜? 장외 주식 가격은 상대 매매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과도한 수수료만 막아준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주식이 남아있는 사설 사이트의 거래. 가끔은 요즘 보면 증권 플러스가 삼성제를 운영하고 있죠. 서울 거래소가 또 높은 가격에 형성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중개업체를 이용해서 당시 거래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주의할 점은 주식을 먼저 받고 돈을 나중에 준다. 과도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사이트를 확인하고 가격을 제시한다. 이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수수료는 없는지, 그리고 먼저 주식을 받고 나중에 대금 결제라는 부분은 그렇죠. 저희가 꼭 필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한번 엄선해봤던 질문은 이렇게 3가지였고요. 여러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실시간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이 또 궁금하셨을 하지만 꼭 더 알아야 할 부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저희는 엄청나게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밤 11시 59분에 주문을 해도 다음날 새벽에 와 있다니까요. 엄청난 세상에 살고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점점 몸집을 불려나가서 해외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시장까지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소장님, 네. 커머스 시장 이제 조금씩 주식시장으로 성큼성큼 입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 둘, IPO로 가고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 주자가 바로 쿠팡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이커머스 대단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슈퍼마켓에 줄 선 사람 못 봤습니다. 예, 맞아요. 이유는 바로 이커머스, 쿠팡이 있고 마켓컬리가 있고 예. 오아시스가 있고 이런 너무나 잘 돼 있는 시스템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어느 다른 나라처럼 슈퍼에 줄을 서는 걸 못 봤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장악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쿠팡 이후에 다음 주자는 누구인가 상장에 그랬는데 이 두 회사가 드디어 주관사를 선임을 했죠. 네. 마켓컬리는 제프부건이라든가 모건스테를 선임했고 오아시스도 한국투자증권을 얼마 전에 선임을 했습니다. 이 진짜요? 뜻은 주관사를 선정했다는 것은 상장을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완전 의지죠. 완전 의지죠. 예. 그리고 이 두 회사가 실은 파이는 너무 크게 차이 납니다. 마켓컬리는 9,500억, 거의 1조 가까이 매출액을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보시면. 그러나 이 오아시스는 한 2천억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는 크게 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같은 신선식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켓컬리를 보시면 매출액이 한 9,500억 2020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오아시스가 2,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판매 관리비입니다. 예. 이 판매 관리비는 가장 마케팅 비용 아니겠습니까? 판관비. 판관비,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네, 이런 걸 관리할 관리할 때 예. 확연하게 차이나 거의 3,500억에 520은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이 뜻은 컬리는 공격적인 파이를 키우면서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나 오아시스는 입소문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빌릴 때 두 개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같은 신선식품 시장에 있기 때문에 누가 좋냐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파이라면 마켓컬리의 시장이 오아시스는 한 5배 정도 크다는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아시스는 여기서 주목할 게 바로 영업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 적자를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네요. 이 파이 게임이기 때문에 컬리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가고 네. 이번에 김포 물류센터까지 지었기 때문에 또다시 비용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막 투자를 하고 있는 계속 단계군요. 투자를 예. 마치 신선식품의 쿠팡처럼 투자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강하게 투자하고 있고요. 예. 우리 오아시스는 말 그대로
생산자와 발생시키는. 직거래를 통해서 있잖아. 입소문을 통해서 네.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마케팅 판매비에 따라서 영업이익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연하게 두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지 보면 마켓컬리는 앞서 말한 대로 이 새벽별 배송을 처음으로 한 곳입니다. 그죠? 새벽별 배송을 앞서 말한 대로 7시 전에만 주문하면 그 다음날, 아니, 11시 전에만 주문하면 그 다음날 7시까지 예. 문 앞에 와 있죠. 너무 편리하죠. 이것을 누가 있나? 국내 최초는 바로 마켓컬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쿠팡이 따라오고 오아시스가 따라했죠. 시장의 리더라는 건 맞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은 쿠팡도 마켓컬리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시장에 오랫동안 강자로서 군림하고 있고 앞서 말한 대로 파이김이 뛰어들었습니다. 예. 아마 조만간에 또 해외 기관으로도 투자를 받을 겁니다. 시장을 다 확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켓컬리 보면 일반 대형마트에서는 네. 취급하지 않는 다양한 제품들을 구입하고 있고 가장 우리 맛집에 있는 것들을 어디서 갖고 오죠? 마켓컬리에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굳이 가지 않아도. 가지 않은 제품 구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신선식품 시장의 독보적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켓컬리가 시장의 리더라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CJ 대한통운과 물류 또 인프라 구축을 했습니다. 이 뜻은 서울 경기권이 아니라 전국망을 나가겠다 확대하겠다. 의지를 보이고 있고 예. 앞서 말한 김포 물류센터가 한 2만 5천 평 부지입니다. 엄청난 큰 부지입니다. 물류의 효율화를 구축했고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했다. 이 뜻은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이 신선식품 시장을 넘어서 얼마 전에 임시이사에 대해서 마켓컬리가 임시이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신선식품을 제한 나머지 공산품까지 가전 또는 공산품에 진출하겠다는 쿠팡에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마켓컬리의 시장은 이렇게 커지고 있고 우리가 보면 마켓컬리 가장 큰 장점은 포장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예뻐요. 그 뭐냐면 상당히 고가 전략으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하이 퀄리티 시장을 한번 진출해보고 그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제 중저가와 중가와 하가까지 진출하겠다 이런 것을 보이면서 김포 물류센터 오픈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구매 경제를 앞에 하고 있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흑자를 해야겠죠. 흑자. 어떤 식으로 흑자전환을 이루는데 아마 내년 내후년에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 뜻은 뭐냐면 상장을 통해서 또 자금을 또 확충할 것이고 네. 그 자금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된 마케팅과 안정된 영업을 하면서 아마 시장의 신선식품의 리더로서 또 그 여타 제품까지 진출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켓컬리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적하는 오아시스. 오아시스. 오아시스가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마켓컬리가 우리가 한 1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오아시스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2,300억 정도 되는데 매출액을 놓고 봤을 때 네.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아주 좋은 유기농 제품, 무기농 제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가격 혁명을 이뤘겠죠. 마켓컬리가 5,000원에 팔면 오아시스는 3,000원에 팔겠다. 이런 거 아니고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머친다이징, 오아시스 머친다이징이 수요 조사및 발주를 합니다. 농수산물의 생산자죠. 생산자가 직배송을 하죠. 물류센터에. 이 물류센터가 여기서 이 회사가 재고품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왜 재고가 남지 않냐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안 팔린 것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온라인에서 팔지 않은 것을 오프라인으로 보내면서 재고율이 상당히 그러네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임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오아시스가 일반인들에게 너무 낯설다. 그러나 이미 입소문, 무기농과 유기농을 좋고 좀 저가의 좋은 제품을 사고 싶은 네.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통해서는 새롭게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을 그대로 이 시장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신선시장 식품 배송에서 마켓컬리와 오아시스를 비교하는데 그 파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렵고요. 시장의 크기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냐가 아니라 각자 얼마큼 개성 있게 기업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생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마켓컬리 오아시스를 공부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창출해 보기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PO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오아시스 마켓컬리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 정리하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투자에 대한 지혜 얻으셨을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5시 30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